투자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8일 금요일 오후입니다. 코스피 시황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종합 일목균형표 일봉차트입니다. 빗금친 구름대 양호로 돼서 올라왔습니다. 빨간색 기준선, 검정색 전환선도 정별된 상태로 올라왔어요. 왜 올라왔다는 과거형이냐면 현재는 올라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횡보하고 있고 주가 캔들 보면 기준선을 한번 깼어요. 한번 깨고 전환선을 회복했는데 재차 또 음봉 나왔거든요. 하늘색 후행 스팬 보면 주가 캔들은 안 깼지만 고점을 또 만들었는데 고점이 낮아졌어요. 그래서 이게 현재로서는 동력이 없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승할 만한 동인이 없고, 그리고 RSI 보니까 50 근처에서 다시 고개 숙였는데 재차 또 다시 한번 저점 확인하러 갈 수도 있는 형편이긴 합니다. 별다른 동력이 없기 때문에 조금 어렵긴 합니다. 이게 나스닥이 아마 상승장에 복귀를 하지 못하면 나스닥이 미끄러지면 같이 미끄러질 그런 약간 위험한 순간에 있지 않나 싶어요.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뭐 코스피보다 더 약하긴 합니다. 근데 올라온 게 없어서 뭐 그렇게 위험하진 않을 것 같아요. 올라온 게 없고 보면은 뭐 마찬가지로 코스피처럼 움직이고 있긴 하는데 구름대 상단까지 떨어졌다가 일단 반등은 하고 있습니다만 캔들도 작아지면서 이것도 반등이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RSI도 50도 회복 못했고, 그래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코스피 볼까요? 6월 말까지 뭐 기세 좋게 올라왔는데 그 다음부터는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한 시장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많이 올라온 만큼 하락할 위험은 크고 올라갈 구석은 적고 뭐 그런 것 같아요.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은 뭐 원체 또 강한 시장이니까 많이 상승하고 있습니다만 전형적인 상승은 보여줬는데 기준선까지 떨어졌다가 재차 상승으로 가기 위해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색 후행 스팬 보면 쌍바닥 만들면서 올라가고 있고 RSI도 60 근처까지 올라왔는데 나스닥이 상승장에 복귀한다 그러면 뭐 코스피가 폭락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나스닥이 조정이 나오거나 다시 기준선을 깬다 그러면 코스피가 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지금 코스피가 사실상 거의 여러 가지로 일이 많이 꼬였습니다. 많이 꼬여가지고 정부의 그런 지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국고채 10년물 채권 가격 보겠습니다. 국고채 10년물 채권 가격은 올라가고 있죠. 이거는 뭐 금리를 인하할 거다 뭐 그런 금리를 9월 달에 인하할 가능성이 커져서 그런 거죠. 만약에 부동산이 잡힌다 그러면 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뭐 그렇다고 해도 상승세가 세진 않은데 어쨌든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계속 살아있죠. 이것도 사실 부담이에요. 여러 가지로 부담인데 그만큼 코스피가 조금 취약한 상태로 들어가지 않았나 싶어요. 원달러 환율이 살아있고, 그리고 사실상 정부 정책 모멘텀도 풀 꺾인 것 같고 여러 가지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들이 사실 돈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유동성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고 결국은 외국인이 받쳐주는 야 되는데 외국인도 올릴 생각은 없는 것 같고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유가입니다. 유가는 65달러 근처에서 뭐 별 문제 없이 물가니까 별 큰 문제는 없는 거죠. 지표를 한번 볼게요. 지표가 지금 상승장이라고 생각하면 거의 바닥권이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LRS가 0 밑으로 내려가지 않아요. 상승장이면. R스퀘어드도 바닥에 있고 다만 RSI는 다시 한번 또 꺾였네요. 50 이하로 꺾였고 MACD 오실레이터도 음이 줄질 않고 다시 늘어나서 재차 이게 5일선이 21선 데드크로스 만들었거든요. 동력이 없어서 이거를 뚫고 올라갈 힘이 없어요. 이게 뭔가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미국장이 올라간다고 해도 그것 따라 올라가기도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동력이라면 결국 외국인이 사주는 건데 뭐 팬데믹 장세랑 비교하고 있는데 그게 맞나 싶기도 해요. 왜냐하면 팬데믹 장세는 개인들이 엄청 샀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유동성도 없고 어쨌든 팬데믹 장세에서는 3번 조정 나오고 2차 랠리가 나왔는데 이게 2차 랠리가 나올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이 좀 들긴 합니다만 의심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게 뭐 올라갈 때가 됐을 수도 있죠.
어쨌든 스토캐스틱 보면 단기, 중기, 장기 데드크로스 났다가 단기하고 중기는 골든크로스예요. 그래서 스토캐스틱 상으로는 약간 반등은 아직 반등세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근데 이게 스토캐스틱 장기가 내려와 버린 게 큽니다. 지금 과열권에서 내려와 버렸어요. 내려와가지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이번 상승의 끝물 그러면 조정이 또 나오고 뭐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갈 동력이 있냐 그거는 또 따져봐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별로 좀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정부가. 그게 문제입니다. 이게 사실 정부의 의지로 올라오는 건데 수급을 볼게요. 수급은 외국인이 결국 운전을 했습니다. 외국인이 4월 달에 바닥 만들고 사서 올렸고 그다음에 그런데 이제 7월 달 6월 말에 팔아가지고 조정을 만들었는데 이 조정 다음이 문제예요. 외국인이 사긴 샀는데 이게 올리기 위해서 산 거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올리기 위해서 산 거면 이동안 올랐어야죠. 근데 오르질 않았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팔 거 팔고 살 거 사면서 그냥 그렇게 된 거지. 이게 뭐 올리기 위해서 산 건 아닙니다. 수급이 지금은 그리고 수급이 멈췄어요. 그래서 외국인이 사고 있지도 않고 기관도 보면 별로고 그래서 그렇게 딱히 좋은 이게 팬데믹 장세랑 비슷하다고 봤는데 다른 점은 많아요. 왜냐하면 팬데믹 장세 때는 개인이 줄창 사줬거든요. 개인이라는 수급의 주체가 특수한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개인들이 이제 돈이 없습니다. 개인은 팔고 있어요. 개인이 돈이 없는데 다 떠났죠. 미국장으로 다 떠나고 남은 gem이 좀 남아 있는데 다시 올라갈 거냐? 그거는 결국은 외국인이 사줘야 되는 거죠. 기관 자금도 어떻게 보면 개인 자금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외국인이 사주지 않으면 힘든데 지금 보면 외국인이 별로 사고 있진 않아요. 캔들 차트 한번 볼게요. 캔들 차트 월봉 보면 이번 달에 쉬었잖아요. 이번 달에 쉬었고 그래서 쉬고 있는데 8월 달에 이걸 치고 올라간다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주봉을 보면 그나마 주봉이 괜찮아요. 주봉이 지난주에 음봉이 5주선 떨어졌는데 5주선 깨면서 떨어졌는데 이번 주에는 살려놨습니다만 이걸 다 덮어버렸어야 되는데 덮진 못했어요. 어쨌든 상당 부분 음봉을 만회를 했는데 다음 주에 5주선 위에 서느냐 그게 또 문제겠죠. 이 음봉 떨어지면 또 깨지는 거니까. 캔들 차트 일봉 보겠습니다. 일봉 보면 아슬아슬하긴 해요. 일단은 21선 데드크로스 났고 다시 한번 5일선이 올라가야 되는데 음봉 떨어지면 이게 5일선이 21선 맞고 밑으로 떨어지는 꼴이거든요. 그래서 급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또 고점에 있는 종목들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외국인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고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려면 재료가 필요한데 그만한 재료를 내줄 건가? 저는 안 내놓을 것 같아요. 그게 문제예요. 의심이 지금은 사실상 정부가 현 정권이 뭐 5천 원 올려준다고 했는데 그게 믿음이 깨진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믿음이 완전히 깨져서 사실은 더 센 걸 내놓지 않으면 조금 긴가민가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만 가지고 지수는 오르고 있습니다. 지수는 오르고 있는데 아마 삼성전자 지수 오른 게 아니라 삼성전자 올랐으니까 나머지 종목이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삼성전자 오래 들고 있을 거 사서 올리면서 다른 종목 패고 있는 것 같은데 SK하이닉스 하락세, 현대차, 기아차 뭐 여전히 하락세고요. 금융주들도 더 이상 못 올라가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락으로 전환하고 있고 KB금융, 신한주주, 삼성화재도 음봉, 하락세, 삼성생명도 음봉. 증권주들도 별로 못 가고 있죠. 쉬고 있습니다. 삼성증권도 다시 음봉 떨어지고 있고 삼성물산도 아래에서 쉬고 있습니다. 한국전력도 음봉이 떨어졌네요. 그래서 만만치 않은 시장인 것 같아요. 이제 기대감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 조선주는 살아있는데 삼성중공업, 조선주 살아있는데 이것도 너무 많이 좋은 뉴스가 많이 나와서 쉽진 않아요. 크래프톤은 죽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그냥 헤매고 있죠. 셀트리온도 헤매고 있고
카카오는 뭐 실적 때문에 한번 좀 올라왔는데 반대로 네이버는 비슷하게 움직이는데 네이버는 뭐 살아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도 2차 전지 뭐 이거는 사실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수를 받치기 위해서 올라온 거죠.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다 한 것 같고 LG 에너지 솔루션 운봉이 나왔습니다. 건설주들 여전히 뭐 하락세, GS건설, 현대건설. 이런 거예요. LIG 넥슨 운봉이 크게 나왔네요. 그래서 시장이 생각보다 좀 위험한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현대로템 많이 올랐던 종목은 좀 위험할 수가 있겠다. KT. 근데 뭐 못 오른 종목도 운봉인데 못 오른 종목도 떨어지죠. 근데 떨어질 룸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죠. 이런 SK텔레콤이 떨어져봐야 얼마나 떨어지겠습니까? 56,000원에서 51,000원까지 떨어져도 10%밖에 안 떨어지는 거잖아. 그렇게 안 떨어질 거잖아요. 그리고 코퍼스 근데 뭐 그렇다고 해도 뭐 코퍼스가 좋냐 그건 아니고 코퍼스 살아났네요. 약간 양봉으로 살아났고 레버리지는 RSI 못 올라오고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시장이 음 그렇죠. 여기까지는 그럭저럭 반등까지는 괜찮았는데 그 다음부터는 별 동력이 없는 거예요. 이걸 고점을 돌파를 해야 되는데 고점을 돌파할 만한 동력이 없다.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외국인 수급 한번 보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뭐 많이 사긴 했어요. 뭐 근데 샀다고 해서 오르는 게 아니고 계속 사줘야 오르는 건데 그리고 사는 동안 오르지도 않았으니까 지금은 안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안 사냐면 8월 달부터는 또 매수도 끊겼어요. 현물 매수도 끊겼고 거의 그러니까 유동성이 고갈되고 있는 것 같아요. 뭐안 사주니까 뭐 선물은 계속 매도 때리고 있고 마이너스 15,000개야. 별로 좋지 않은 상태 계속 그전 상태 그대로니까 콜 볼까요? 콜 선물 옵션 얼마 안 남았는데 콜은 그나마 좀 샀네요. 11,000개야 콜 사고 있고 양매수겠죠? 풋도 샀겠죠. 풋은 더 많이 샀네요. 17,000. 그래서 변동성을 염두에 둔 선물 플레이만 그러니까 파생 플레이만 계속되고 이제는 어, 현물도 살 만큼 다 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현물을 안 사주면 결국은 떨어질 일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되지 않나. 다시 한번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오늘 별로 힘이 없는 걸 보니까 조금 위험하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이걸로 마칠게요.